정원과 텃밭에서 가장 중요한 제1상은 풀뽑기입니다. 씨앗을 뿌린 적이 없는 곳에서 올라오는 건 모두 잡초이니 싹이 보이면 바로 제거하다 보니 잡초로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지금 시기는 특별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아직 해가 들지 않은 아침나절에 1시간 동안 이어진 풀뽑기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실까요? 작년에는 비닐봉지와 작은 나뭇가지 들고 뿌리까지 쏙쏙 들어 올리며 뽑았는데요. 올해는 고구마 심을 때 쓰는 이 도구를 활용해 볼 거예요. 손잡이 그립감도 좋고 길이도 적당하고 잃어버려도 찾기 쉽네요. 잎이 둥글고 제법 커다란 쌍떡잎 식물은 줄기를 적당히 제거해도 생장을 멈추게 하지만 여러 해 살이면 결국 내년에도 싹을 틔울 거라 뽑아 주어야죠. 잎이 가늘고 긴 외떡잎 식물은 생장점이 지표면 가까이에 있기에 줄기를 적당히 제거하는 걸로는 생장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외떡잎 식물의 대표적인 잡초인 발행이, 방동산이, 강아지풀, 보아풀이 그러하죠. 이들은 지금부터 가을 내내 극성스러울 거라 뿌리째 뽑아야 2번 일 하지 않을 뿐더러 씨앗의 개수가 엄청나게 잘 제거해야 합니다. 예초기를 돌려 이들을 베어내기만 해서는 풀을 잡을 수 없는 이유죠. 늘 보살피는 정원의 안쪽에는 꽃필 때까지 내버려둔 잡초들이 드문데 정원의 가장자리는 외부와 연결된 곳이라 잡초가 많네요. 나무 종류나 키 큰 화초들이 있으니 잡초가 눈에 쉽게 띄지 않은 곳이죠. 정원지기의 눈을 피해 잡초들이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장자리에서 자리를 잡은 잡초들은 씨앗을 멀리 튕겨내는 방식으로 금세 안쪽으로 세력을 넓혀오기에 방심은 금물이에요. 특히 저처럼 경사진 정원에서는 위쪽의 잡초를 잡지 않으면 금세 잡초에게 점령당한답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잡초들은 1년생이 많습니다. 흔한 잡초들이 다년생이 아니라는 건 마음먹고 제거하면 풀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년생과 달리 1년생들은 꽃을 피워 만들어내는 씨앗의 개수가 엄청나게 자칫 씨앗이 여물 때까지 잡초를 방치하게 되면 다음 해에는 예상을 넘어서 엄청난 수의 잡초들이 올라오기에 그만큼 풀을 잡기 어렵다는 뜻도 되죠. 봄의 잡초 관리만큼이나 8월과 9월의 잡초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장마가 공급한 충분한 수분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던 잡초들이 훌쩍 자라면서 조만간 햇빛을 독차지하겠죠. 또한 땅속 양분을 거침없이 뽑아갈 거고요. 봄 잡초가 떨어뜨린 씨앗들 또한 온도와 수분이 적당한지라 발아하기 시작하네요. 특히 다년생 잡초들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면 가을 파종하는 씨앗들은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죠. 지금 개화 중인 잡초들이 씨앗을 맺고 번식하는 걸 막아야 해요. 여름 파종과 가을 파종을 위해서도 앞으로 가을 파종하여 싹틀 화초들을 옮겨 심기 위해서도 다년생 화초들의 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도 풀 관리를 지금 잘 해주어야 화초들의 경쟁력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해넘이 한해살이 잡초들도 막 발아하기 시작하니 싹을 내미는 잡초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은 잡초를 살펴보니 닭의장풀이 으뜸이네요. 올봄에도 이미 많이 뽑았지만 나중에 싹 튼 것들이 장맛비에 눈에 띄게 자랐어요. 닭의장풀은 꽃이 참 예뻐 화초로 격상시켜 정원에 들여놓을까 잠시 고민한 적이 있지만
기는 줄기를 내밀어 마디마디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력을 키워서 제외했었죠. 뽑아서 그냥 던져 놓으면 줄기마디에서 뿌리를 내며 아무 데서나 다시 살아날 정도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괭이밥, 애기땅 빈대인 듯 하고요. 괭이밥은 씨앗을 튕겨 멀리까지 날려보내니 주의해야 하고요. 애기땅 빈대는 땅에 딱 붙어 있기에 눈에 잘 띄지 않죠. 명아주는 일찌감치 봄부터 제거하고 까마중도 장마 전에 뽑아냈지만 몇 개씩 보이는 데다 늦게 올라온 까마중이 뭐 그리 씨앗을 만들까 싶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잡초가 싹이 나지 않게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은 멀칭이죠. 텃밭은 검은 비닐로 이랑을 멀칭하고 제초 매트로 고랑을 멀칭해 두니 잡초 뽑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미관상 비닐 멀칭이 어렵죠. 월동 보온제로 사용한 왕겨로 정원 통로를 두둑히 덮었더니 올해 통로에서 풀 뽑을 일이 거의 없었네요. 집 뒤편 경사면도 풀 관리가 쉽지 않아서 왕겨를 덮어주고 맹문동 붓꽃, 땅두릅 등을 심고 이들의 잎이 우거지니 풀 뽑을 일이 확 줄어들었죠. 잡초란 주로 산과 들에서 알아서 번식하는 잡다한 풀로 특정 식물 종을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씨앗 등이 인류에게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받은 식물들이 밭과 정원에서 인간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동안 인간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식물들은 잡초로 분류된 셈이죠. 땅에서 뽑아 올린 영양소와 광합성의 결과로 만들어낸 양분의 상당 부분을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씨앗과 열매, 잎 등에 저장하는 식물들이 농작물로 자리 잡고 그 꽃이 아름다워 화초로 인정받는 데 반해 오로지 영양소를 자신의 성장과 번식에만 사용하는 식물이 잡초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자신의 용도에 맞게 더 좋은 열매와 잎, 꽃을 얻기 위해 개량해 오는 동안 인간에게 선택받은 농작물과 화초는 생존과 번식에서 잡초와의 경쟁력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결국 개량을 거친 농작물과 화초는 인간의 도움 없이 잡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잡초들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 관계를 만든 셈이에요. 지금도 잡초 취급받는 것들 중에서 민들레, 양지꽃, 꿀풀, 초롱꽃, 개미취, 무릇, 박하 등등은 제 정원에서는 화초로 격상되었지만 워낙에 번식력이 좋다 보니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정원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들이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싹터 자랄 때는 잡초로 취급하고 과감하게 뽑아냅니다. 매일 아침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쓸던 우리네 조상님들, 뭐 그리 지저분한 게 많다고 비질을 했을까요? 온통 흙으로 된 마당은 금세 풀밭이 되기 십상이니 풀이 싹 트지 못하게 이리저리 비질을 한 거겠죠. 일상의 풀뽑기와 더불어 호미로 자주 흙을 긁어주는 것까지 더하면 잡초 씨앗의 발화율을 떨어뜨려 잡초 발생을 훨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년 날아오는 잡초 씨앗은 어쩔 수 없으니 내 땅에서 자라는 잡초가 씨앗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마음으로 풀을 잡아야 합니다. 산자락에 있다 보니 바람에 날아온 씨앗들은 몽땅 제 정원에 떨어지는 듯해요. 작년에 제일 골칫거리는 지친개 씨앗이었고 올해 제일 골칫거리는 버드나무 씨앗이었어요. 갓을 단 하얀 씨앗들이 꽃비 날리듯 바람 타고 날아온 버드나무 씨앗,
벌써 수천 개를 뽑았는데 장맛비에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올해 지친 개싹은 몇 개 정도만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제때 뽑아냈기 때문에 제 정원에서 번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겠죠. 그들로부터 유용함을 얻기 위해 키우고 있는 작물과 화초들, 그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게 텃밭지기 정원지기의 책임이기에 잡초를 뽑는 데는 왕도가 없다를 되새기며 일주일에 2번 잡초는 어린 싹부터 제거한다는 습관이 몸에 배면 잡초에게 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특히 비온 뒤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잡초 뽑기임을 명심하면서 태풍 뒤 가장 먼저 하는 일도 풀뽑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